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GDP나 기업 실적,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수급을 좀 가져가긴 했지만 그 외 로봇이나 일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도 수급이 확산되는 시장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의 분위기가 괜찮아서 다음 달은 어떨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려운 장이 끝나고 좋은 장이 오게 되는 건지 네. 오늘 장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시장 전반적인 극한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그리고 어찌됐든 코로나 전후에서 일평균 거래 대금으로는 그래도 사상 최고 거래 대금을 좀 갱신하면서 애탁금이 증가하고 거래 대금의 증가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표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견인할 수 있고 업종별로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위에서 아래로 40%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줬고, 전날 하락폭이 10%였고 그 다음날 반등폭이 10%에 달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그 밑에 거래량도 수반을 했기 때문에 배웠던 원칙적인 부분에 의하면 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과 하락은 그 안에서 변곡점을 만드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을 좀 반영을 했는데 2차 전지 중심으로 그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쏠림이 나왔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외국인들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에 보시면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코스닥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성우하이텍, 그리고 이제 아시겠죠, LNF까지 오늘 반등이 나온.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은 54%, 에코프로는 21%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공매도 부분들, 그리고 MSCI 편입 전후에서 주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현물 수급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HBM 관련된, 특히 삼성전자보다는 SK 한이 중심으로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수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있긴 했지만 에코프로 삼형제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은 매수했다라고 좀 결과론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 2차 전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급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봤는데 2차 전지의 상승 탄력이 다시 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또 탑승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광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하반기에도 과연 이게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 지금 고객 예탁금 자체가 지난주에 58조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그 자금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오나는 거죠. 물론 이미 재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IPO 자금들에 대한 고객 예탁금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2차 전지를 사기 위해서 이제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대부분 포스코홀딩스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나 아니면 금양과 같은 여러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수급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 수급적으로 지금 올라왔던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결국은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끝날 때쯤에 금양에서 이제 임원에 대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지어
공시효과 때는 그런 영향이 없었다는 점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도 제가 알기로 7월 20일쯤에 임원에 대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개인적인 수급의 현상이 계속 어느 정도 우리가 2020년도 동학개미운동을 한번 겪었던 시장을 한 번 더 겪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좀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뭐 투자를 해봐도 될 만한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좀 상반기를 보내고 나서 좀 개인적인 고민은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답을 찾아가는 흐름이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리 초입 때 컴투스 모바일 게임 처음에 태동기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따라갔던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이제 올해 2차 전지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급적인 쏠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수급적인 쏠림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메커니즘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기도 하고 네. 신규 매수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에요. 하루에 10% 빠지고 하루 10% 오르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을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본다라고 하면 네. 단기적인 자금 흐름도 시장에 들어오지만 나는 3년, 5년, 10년 투자할래라고 하는 자금도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지만 그 옆단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새로운 2차 전지에 대한 셀업체, 특히 이제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 안에서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가운데 기간 조정을 보여줄 때 좀 시장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기적으로 워낙 수급이 좀 쏠려 있고 변동성이 커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수급 완화가 일어나기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선주입니다. 지금 수주와 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일단 조선주가 올해 쉬었었고 작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가에 반영된 건 올해 이제 중순부터잖아요.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뭐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면 올해는 이 주가 상승과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이어질까요? 네, 뭐 이번 2분기 실적은 대부분 좀 흐름은 안 좋았습니다만은 원래 3분기 때부터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2년 전, 2년 반 전에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인도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는 물론 꾸준하게 지금 하나 둘씩 수주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카타르 에너지 2차 발주가 이제 하반기 대략 한 9월, 8월쯤에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 40척에 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물론 1차 발주 같은 경우는 중국 조선사도 포함이 됐었지만은 2차 발주는 조선 3사가 다 가져가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1차 때는 18척이 하나오션을 가져갔고 2차 때는 대략 한 10척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과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물량들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도에 대한 그때 성과가 대략 한 190에서 195였습니다. 그때 워낙 이제 호재였었고 지금은 172까지 꾸준하게 지금 계속 성과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번 2차 발주만큼은 그만큼 성과도 좋은 상태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2년, 3년까지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조선주의 주가라는 거는 계속 이제 무조건 실적만 2, 3년간은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주에 대한 숫자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야 실적과 수주가 동반돼야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8월달 같은 경우에 이미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전반적인 조선주에 대한 수급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NG 운반선에 대한 좀 기대는 꾸준하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으로 이미 또 수익을 많이 내주셨었죠. 앞으로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에 또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처음으로 이 글로벌 해운사로부터 컨테이너선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국내 조선사가 약간 밀리게 되는 걸까요?
아마 국내에서 소화 못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정 부분 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거 이제 10여 년 전에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기반영된 쪽에서 상대적으로 살아남은 자의 업황에 대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게 조선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란트 쪽에 관련된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한 8, 9년 전에 충분히 반영된 주가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 그럼 최근에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2분기 연속 흑자 부분들을 기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한 업종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 업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팅 업체를 중심으로 반등을 좀 이끌어주고 수주에 대한 질과 양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최근에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계속적으로 빈집털이라고 하죠.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좀 비어있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들하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반기에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선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봐야 될지 뭐 대형 3사 중에서 지켜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자재 쪽도 괜찮을까요? 뭐 실적이 나와서 무난하게 발표된 삼성중공업이 현재로서는 가장 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피팅 업체 쪽에서는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SD 엔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선주가 턴어라운드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이 좀 보여진다면 수급적인 부분까지 들어온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로봇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상승불이 좀 제대로 켜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로봇 이슈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둘의 이슈가 지금 국내 로봇주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 로봇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게 될지 이 시세가 좀 꺾이지 않고 이어지게 될까요? 결국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제품이 나오는 부분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일 거고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이제 클로이봇이 4월 달부터 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협동 로봇들이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하반기나 내년을 보기 위해서는 저는 실적이나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로봇 회사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건 상반기 때 워낙 많이 나왔었고 이미 정책적인 규제도 충분히 완화하는 모습도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던 이제 일본에 있는 화낙 같은 이제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부르졌던 이유가 일단은 전 세계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에 대한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많이 부러졌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틈새 시장을 결국은 중국 쪽으로 좀 뻗어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F&B나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뉴로메카와 같은 이제 감속기 시장 자체도 이제 그만큼 일본에 대한 기술이 점차적으로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로가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로봇에 대한 밸류 자체가 눈높이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본의 로봇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좀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중국의 침체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들면은 로봇의 전체적인 파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가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런 내재화를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 기술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관련된 로봇과 한국에 있는 이런 다관절 로봇이 결국 가격 경쟁력에 비교를 했을 때 원가 절감을 많이 한 오히려 싸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로봇에 대한 침투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거의 원가 절감률이 70%까지 내년에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가격 경쟁력에서 승부를 걸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가 SPG나 아니면 뉴로메카와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시장이 크게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 이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로봇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게 될지 뭐 종목을 찾는다면은 그 안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차장님께서 좀 따로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대장주 역할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이번에 생산 기지를 만들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구가 10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 노동인구가 1.3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만큼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모든 정부들이 가장 규제를 많이 풀고 있는 게 로봇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하에 많이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몸으로 느끼는 건 서빙용 로봇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느끼게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촌을 중심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